안녕하세요, 주실장입니다. 이번 영상 우리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2일 점심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여전히 HLB는 4만 원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4만 원대 유지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꺾이지는 않을까? 지금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걱정을 너무 크게 하지는 마시되요. 그렇다고 진입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진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연락 주시면서 지금이 기회 아닐까요? 아니면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너무 섣부르다. 섣불러요, 여러분. 우리 HLB는요. 지금 이제 긴 싸움이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인데 긴 싸움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 미리 매달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HLB의 뭐 응원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돈을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진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도 어떤 전략을 갖추면 좋을지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주의 깊게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영상 히든 종목은요. 내일이죠.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15% 양전 나오는 대로 바로 익절하시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단타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다 보면 후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세요. 20%막 노리시면 안 돼요. 한 15% 언더로 이익 나면 바로 던지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 실장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12만 원까지 찍었던 우리 HLB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쳐서 지금 4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당연히 이유는 명확하죠. FDA 승인이 불발됐기 때문이에요. 이 불발된 이유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죠? 우리 리보세라님 양만으로 지금 우리가 승인되는 게 아니죠. 캄렐리주맙이랑 병용하는 요법으로서 이제 인정이 되기 위한 건데 캄렐리주맙 이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 건데 얘네들의 이제 CMC라고 하죠. 제조공정관리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BIMO, 비모라고 하죠. 요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임상인데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도 또뭐 이게 인종적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그 임상 데이터가 현재 부족하다.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HLB의 사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전국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까인 건 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보완이 되어야만 한다. 근데 이제 그 보완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호재? 그러니까 호재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인 건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뭐겠어요? 언제 재승인할까? 정확히 말 재승인이 아니죠. 승인 재신청이 이뤄지고 통과가 될까가 핵심이겠죠. 그럼 그 전 단계는 뭘까요? 그 전 단계. 그쵸? 이 보완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중요한 거겠죠. 그쵸? 이 보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알려면 또 앞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의 문제가 심각한가 아닌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1, 2, 3단계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HLB를 다룰 때 지금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세 가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두 번째랑도 이어지긴 하거든요. 이 보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일단 기사를 보시죠. 항서제약이 온다. 급락 벗어난 HLB 그룹. 자, 항서제약이 이제 국내에 옵니다. 항서제약 관계자 2명이요. HLB 바이오 포럼 방문하기 위해 방문하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제 그날 항서제약의 그 제조 공정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HLB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면 언제까지 제어가 신청서를 알릴 수 있을지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HLB와 항서제약의 관계. 항서제약이 HLB의 소위 말해서 뭐 꼬봉 같은 관계면 뭐 바로 모든 걸 다 말해줄겠죠. 근데 이제 꼬봉 같은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아니다.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 그렇다 보니까 항서제약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말해줄지는 아직은 의문이에요. 물론 당연히 본인들도 통과가 돼야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100% 공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중국의 기업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각자
이해관계가 별로 이제 나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얘기가 공유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면요, HB 고위관계자의 보도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HLB의 보도를 100% 믿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는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냉철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만약에 이 자료가 정말로 외부에 바로 알려진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항서제약이 갖고 있는 캄렐리주밥 CMC의 문제가 얼마나 중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한 주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얼마나 걸릴까? 이건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HLB가 만약에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클래스 1, 클래스 2인데 클래스 1은 상대적으로 별거 아닌 문제, 간단한 문제. 아까 이제 파악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클래스 2는 복잡한 문제.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검토 기간이 3배 차이가 난다. 실제로 우리 이전에 FDA의 승인이 불발된 케이스들을 보면요. 빠르면 6개월 걸리고요. 길면 1년 이상 걸려요. 이뮤니티 바이오 제가 예로 많이 드리는 거 있죠. 이뮤니티 바이오의 앙크티바. 이 앙크티바라는 약도 방광암 치료제인데 얘네도 1년 걸렸습니다. 23년 4월에 시작해서 24년 4월 되어서야지 한번 재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6개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길면 HLB도 2025년 언제죠? 5월쯤 돼서야 결과가 승인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죠. 6개월이라고 해도 얼마죠? 지금 벌써 6월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024년 12월이나 25년 1월쯤 돼야지 날 결과가 나와도 빨리 나오는 거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2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앞전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정리하고 검토하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못해도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미니멈 6개월, 길면 1년 이상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이제 비중을 조절하고 재진입을 하는 구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인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제 이 재신청을 해서 승인될 확률이 몇 프로로 가죠? 92%라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보완 서류를 이제 피드백을 준 거니까 이것만 보완하면 통과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 될 확률은 높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100%란 없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이제 발표가 또 된 날이 이제 정해진다면은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거는 권장을 무조건 제가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이미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5월 3일 날 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우리 HLB가 5월 되면 떡상할 거라는 기대감이 젖어 있던 시기였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초치는 얘기긴 했습니다만 100% 승인 확신 금지다. 5월 16일 전에 무조건 엑시트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던 영상입니다. 짧게 보실게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들은 전부 다 뭘 전제로 하고 있죠? FDA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아니 야 지금 이 약 좋다고 지금 한참 얘기해놓고서 이 약 좋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무슨 논리냐. 그게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약은 좋아요. 약은 좋은데 여러 다른 제반 시설의 이유 뭐 생산 시설 뭐 이런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뮤니티 바이오라는 거 기업의 방광염 신약은요. 그 파이널 리뷰죠. 그 FDA 승인 앞두고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파이널 리뷰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절됐다. 왜? 생산 시설을 보완해라. 김새죠? 뭐 이런 이유로 만약에 거절했으면 진짜 김새일 거예요. 그쵸? 근데 뭐 얘네라고 준비 제대로 안 했겠습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안 될 수가 있다. FDA 승인이 안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 제가 한번 또 짚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몇 년 동안 투자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실패를 겪고 성공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류의 종목들은요. 도박성이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신중하셔야 한다는 거. 신중하라는 건요. 무조건 돈을 넣지 마라. 무조건 뭐 적은 금액에서 익절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개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도박성이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인지하고 여러분의 자금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휩쓸리지 말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자도 이렇게 제가 드려왔어요. 보시면은 HLB라고 연락 주신 분께 이렇게 타점 잡아 드립니다. 문제 3월 7일 날 1차 매수 안내 드렸죠. 이때 이제 기대감 상승하고 있으니까 매수하시라. 8만 원에 시초가 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이게 무슨 날이었죠? 그쵸. 우리 HLB 진양곤 회장님이 이제 보도 좋아하시니까 파이널 리뷰를 조기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파이널 리뷰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됐던 주가가 이거 조만간 이제 꺾일 확률이 높아 보여서 제가 오후에 부랴부랴 연락드렸습니다. 3월 26일 날 매도하시라고 12만 원에 매도하시라고 안내 드렸다는 거. 그리고 제가 4월 5일 날 재진입 2차 매수 타임 안내 드렸어요. 이때 9만 원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명확하게 이제 보였거든요. 그래서 88,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거.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형 바닥 패턴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원형 바닥 패턴 나와줬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오르면은 좀 안내를 드리려고 계속 지켜보고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5월에 약간 주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6일 그러니까 FDA 발표가 나기 직전에 처리하자. 엑시트하자. 10만 원에 2분의 1 이상 또는 전량 매도 하자. 왜냐? 불발될 수 있으니까. 불발될 수 있으니까 미리 빼고 얼마 안 되는 뭐 88,000원에서 10만 원이니까 얼추 그죠? 10% 수익이죠? 10% 수익 낸 정도로 만족하고 재진입 다시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셔서 고맙다고 연락 진짜 많이 왔거든요. 아 주실장 덕에 큰 손절할 뻔한 거 피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연락 주신 분이 있는데 뭐 제가 일일이 답을 다 못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뭐 제가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감사 인사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예, 무료입니다. 010-4892에 9671번입니다. 위에도 크게 보이시죠? 010-4892에 9671번으로요. HLB 또는 여러분들 이제 HLB 말고도 또 바이오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HLB 아니면 바이오, 뭐 제약 뭐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HLB 관련된 정보 다 안내 드리거든요. 테라피틱스 글로벌 이런 것도 다 안내를 드리니까요. 연락 주세요. 010-4892-9671번으로 여러분의 종목과 그리고 고민 뭐 이런 것들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긴급한 소식이랑 또 매매 타점 이런 것들을 안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거 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2024년 하반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트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조만간 미국이요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동결을 할지 이게 약간 현재 아리송한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인하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언제 인하가 개시되느냐 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곧 인하하는 기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증시에서 가장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가 오를 때, 올라서 멈춰 있을 때,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이제 막바지일 때, 요럴 때 봐야 하는 업종이랑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해 주실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뭐가 있나요? 뭐 HLB나 엔캠 이미 화제의 종목들은 저점에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죠. 아직 세력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언론의 관심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곧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스타가 될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요. 메이저 증권사 이사님들과 전문가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셀렉을 해둔 게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매집을 하면은 이미 좀 저점 매집 타이밍은 살짝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매집을 해두는 게 좋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4년 후반기나 아니면은 25년쯤이면은 상당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다. 제가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늘 말씀을 드리고 앞에 영상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기업을 고를 때 특히 중장기 종목 고를 때 기준이 그렇거든요. 첫 번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서 이를 국산화할 수 있거나 독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럴 기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세나 또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돼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는 프로젝트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다. 분야 다양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조선, 헬스케어,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등 여러분이 좀 다채롭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또 관심이 있는 거를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종목들 중에는요. 단타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심이 올라가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중장기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니까 이게 오래 두면 둘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중장기 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유하신 금액에 따라서 바로 1억이 될 수 있다 아니다 뭐 요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드가 금액이 이제 돼야 1,000만 원 이상 정도 돼야 이게 가능한 게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소액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랑 이 24년 하반기 방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100에서 한 300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1차 목표 잡는 거죠. 뭐 1천이든 뭐 3천이든 수익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어요. 또 인하기, 금리 인하기에 중반이 되면 또 포트폴리오가 달라진다니까요. 요때 제가 또 새로운 방을 팔 겁니다. 요때 어느 정도 확보하신 수익을 토대로 그 다음에 1억을 목표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접근하세요. 소액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왜? 공부가 되잖아요. 공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들어오셔서 관망하셔도 상관없어요. 구경하세요. 아,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이렇게 또 가치가 증명이 되는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익이 또 실현되는 주변 분들 반응을 보면서 그때 결정하셔도 되는 거니까 저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인원 200명인데요. 지금 거의 한 150명 정도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빨리 연락을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안내를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는 건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010-4892-9671번으로요.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010-4892-9671번. 제가 답장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스팸 처리되거나 문자가 몰려올 때인데 주로 어떨 때냐면은 식사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장 마감 앞둔 시간 요럴 때 조금 문자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1억이라고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대될 만한 종목, 히든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라는 걸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타 스윙 종목들 위주로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는 방인데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 중에는 최근에 이슈도 타고 있고 또 세력들의 매집량도 늘어서 아 이거는 지금 시초가에 매수해 두면은 곧바로 15% 정도 수익 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종목을 하나씩 제가 원픽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방이거든요. 업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업체는 요즘 핫하고 앞으로도 핫할 HBM 메모리랑 관련된 기업이에요. 여러분 HBM 메모리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 메모리 대비해서요. 전력 효율도 높고요. 그리고 성능도 우수해서 앞으로 메모리 시장의 주요 품목이 될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I 산업의 필수적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모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HBM 메모리가요, 공정이 좀 어려워요. 같은 사이즈인데 더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살짝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으로 좀 비유해 보자면은 단독주택을 짓는 거랑 아파트를 짓는 것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쵸. 이게 더 어렵죠. HBM 메모리가 이 아파트 건설에 해당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메모리가 단층 주택의 느낌이라면은 HBM은 고층에 겹겹이 층을 쌓아 올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공정이 까다롭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아 어려운가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조금 더 복잡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수율이 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면은 로스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 로스율을 줄여주는 것, 이 로스율을 낮춰주는 게 이 업체의 핵심 기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로스가 떨어져야 상품화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수율도 높아져서 공정에 따른 어려움도 극복해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는 핵심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이익 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이랑 기업 투자 제한이 최근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기업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차트도 보시면 거래량이 전에 비했을 때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더불어서 언론의 보도도 점차 많이 되고 있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문자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10% 프로젝트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0에서 15%에 매도하시라. 이게 3월 28일의 일이었는데 3월 28일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대략 이쯤입니다. 3월 28일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략 11,000원대에서 매수해서 13,5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이 또 이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긴박해요. 유효 기간도 좀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문자를 바로 드리면요. 바로 매수 거셔야 되고요.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게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죠? 010-4892-9671번으로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10% 수익 가능한 단타 스윙 종목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아, 정말 주 실장이 잘 알려주고 있네.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네. 판단되시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문자 드리는 정보 드리는 것부터 매수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매일 1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좀 즐겁게 투자하자는 마음도 큰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 당연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래도 단기 수익을 내는 거에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도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4892-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히든이라고 한번 또 보내주세요. 저 주실장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대신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